작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그다음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티지.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1년이 지난 시점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년도 정도 흐름에서 몇 가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에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주가의 전환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1년이 지난 시점에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작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그다음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티지, D램의 쇼티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일단 8월 기점으로 보면 재고가 증가됐고 그래서 반도체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리포트로 다시 좀 선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 일단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착오가 좀 있다 또는 투자 판단에 굉장히 조금 불신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분기에서 4분기를 좀 넘어왔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조를 보면 SK하이닉스는 HBM의 과점체계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일단 이익 확장 기조를 좀 가져왔던 반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일단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일시적인 어떤 이 공급 과잉 효과가 좀 실적으로 좀 잡히면서 1분기 깜짝 실적을 좀 냈는데 2분기 사실 뭐 이 재고 부분에 관련된 어떤 영향들 때문에 사실 어닝 쇼크 생각보다 더 심화된 이익 훼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조 내용들을 봤을 때는 D램 그리고 낸드 및 D램 가격의 회복 여건들이 가장 큰 좀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 일단 4분기 점에서 보면 서브형 D램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DDR5 32기가가 지금 전월 대비해서 한 60% 정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뭐 16GB가 한 50%, 그다음에 64GB가 30% 정도 가격 상승이 좀 확인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트렌드 포스가 좀 지난달에 좀 전망했던 4분기 일단 D램의 평균 가격에 대한 인상치가 20에서 30%보다 현재는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상승한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4분기의 영업이익 확장에 상당한 좀 기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고사양 D램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익히하고 있는 수요 확장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2026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양산체제 전환 때문에 일단 고사양 D램 그래서 뭐 DDR5 이상 뭐 DDR6라든가 7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일단 대형 고객사 중심에서 거의 뭐 월간 단위 그다음에 많게는 3개월 단위에 대한 이 구매 단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 내용들 보면 6개월 단위의 가격 협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최1차적인 어떤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좀 더 집중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중소형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동조 효과들이 사실 장기적인 어떤 물량 확보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고정가를 좀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최근에 상승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뭐 공급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급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정계약에 대한 구간을 뭐 지정해서 통보하는 전략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현재점 삼성전자의 좀 입장이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동조돼서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단가적인 측면들을 공급자 우위에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증설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좀 일어났던 그래서 메모리 3사들이 그동안 좀 낸드에서 많이 사실상 이익 훼손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증설 투자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이루어졌고 특히나 일부 좀 낸드 공정을 D램 공정으로 좀 전환 좀 시켰죠. 그래서 이제 캐파 충당 좀 했는데 현재 기점으로 보면 12월 기점의 수급률이 100%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수요는 100인데
공급이 90에서 뭐 보수적으로 한 85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도 사실상 이제 1분기부터 일부 좀 쇼티지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에 대한 낸드 생산 캐파 한 40%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는 디램 메모리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증설을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는 상당히 증설 투자에 관련된 뷰는 다들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메모리 3사가 그동안 디램보다 낸드 쪽에서에 대한 수익 지표가 좀 하회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정 투자에 관련된 발표를 좀 했지만 이 부분은 낸드보다는 사실상 뭐 디램에 관련된 증설 투자하고, 사실 뭐 SK하이닉스가 에미로엑스 공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용인 쪽에 추가 공장을 좀 짓겠다는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P3에서 P4 공장까지, 그래서 P4는 파운드리에 관련된 어떤 물량 공급을 위해서 현재 3분기까지 클린룸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장비가 좀 들어가는 구간인데, P5는 이제 좀 재개를 좀 하겠다는 부분들 보면 한 1년 7개월 정도에 대한 공정 요건들을 좀 갖추거든요. 그렇다면 수요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2027년도 한 하반기부터 양산이 좀 가셔야 된다는 관점. 그렇다면 이제 낸드는 그 수요적인 측면들까지는 공급 부족 상태에서 가격 상승을 좀 더 유리하게 좀 이끌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를 좀 유지했던 과거의 이력들과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낸드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인 기조 안에서 이익 확장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 일단 탑픽은 항상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네. 4분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가 이번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더 좀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1개월간의 신규 커버리지를 좀 보면 사실 뭐 업데이트된 내용들에서 OP에 대한 증감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정치를 봤을 때 증권사가 전망했던 2026년도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75조 9천억 정도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순수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94조로 좀 상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산이 아니라 반도체 사업 부분만 좀 놓고 봤을 때 94조를 좀 제시했다는 점. 합산 116조를 좀 전망했는데 체감이 좀 되고 있지 않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2021년도 51조 6천억 정도 된 수치였기 때문에 거의 뭐 2배 육박하는 수준의 이익률이 좀 나온다는 것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좀 분기적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25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 기조가 아직은 체감이 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 애들이 그렇게 왔다가 오락가락하니까 그죠? 네네. 네. 그리고 2027년도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94조에서 109조. 그래서 이제 2026년도와 2027년도까지 슈퍼사이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맹목적인 그 수치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어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75조 9천억에서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통 한 90조 이상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100조 정도까지를 좀 전망했다는 점들은 최대 영업이익치 한 2배 정도에 대한 추정치를 좀 상향했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조 확장 부분들은 오히려 가치를 좀, 주가의 어떤 가치를 좀 재평가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0만 원 좀 이탈했던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들, 요건들보다는 내년에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그래서 전 1분기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정말로 20조 원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가시성 있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당한 가치 반영을 좀 이뤄야 되는 어떤 구간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분들께서 조금은 성격이 급하신 부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기다리자, 흐름을 좀 판단한 이후에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일주일요? 열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3일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리자 좀 흐름을 보자는 말씀은 올해 안에서의 흐름이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11만 5천 원 수준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올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보면. 그래서 내년도 정도
흐름에서 몇 가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에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주가의 전환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엑시노스에 대한 장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코너에서 올 초부터 엑시노스에 대한 가능성들 많이 말씀드렸죠. 8조 원 규모로 엑시노스가 정상화되면서 안착이 될 때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26에 한 25% 정도 장착을 한다라고 해요. S26 출시일이 내년 1월 정도입니다. 1월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엑시노스가 장착이 되어져서 안정적으로 이게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25%이지만 다음 출시 제품들에 대해서는 100%로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컴에서 그동안 사와서 장착을 했던 8조 원 규모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D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반도체 이익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파운드시죠. 그간에 이 부분에서도 적자가 삼성전자 한 8조 원 정도 연간 단위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적자 규모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파운드 쪽에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또 삼성전자에 전환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내년도 삼성전자가 뭐 11만 원, 12만 원, 14만 원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연상하게끔 그 주가의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통상적으로 단기 고점 형태의 가격 차를 보여주고 이 단기 고점 내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등락의 모습을 보여줄 때요. 통상은 주가가 수렴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수렴화 현상이 뭐냐면 최초의 주가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때는 아주 강한 조정과 리바운딩의 센 흐름들이 나타나요. 이게 최근의 모습이거든요. 11만 2천 원, 11만 3천 원의 고점을 찍고 9만 7천 원까지 단기간 내에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0만 원 수준까지 다시 리바운딩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 수렴화 과정이 그 반등 주는 관성에 의해서 반등 주는 관성의 흐름들이 점점 진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그 등락폭이 작아졌을 때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주가의 저점과 그 바닥권을 우리가 되짚어서 판단할 때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을 많이 얘기하죠. 61.8% 대 31.8 0.618, 0.382, 38.2%의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의 하단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7만 원 수준에서 11만 원 수준까지 한 4만 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40%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가 한 대충 한 9만 7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차 최근에 찍었던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내년 초반까지의 저점부의 가격 수준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월수금 사는 게 아니고요. 9만 7천 원 전후 가격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서 내년 초까지 모아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1, 4분기 이후의 주가 상황은 전환의 흐름이 나타날 때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기사가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더니 올 초부터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7명은 수익이고 3명은 손실을 합니다. 시장이 좋았는데.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딱 잘라서 최근 한 달 내에서 시장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 손실률이 수익률이 났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손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다들 반도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최근 내에서. 근데 실제로 반도체 주가의 최근 한 달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주가 상황과 지금의 주가 상황,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소부장의 대다수의 종목, 일부 몇몇의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고점 돌파하고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몇몇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은 한 달 전 주가 상황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는 그 수준 내에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소부장을 투자하실 때 다른 내용으로 이제 소부장에 대한 뭐 기업 가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소부장이 움직일 때 항상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공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후공정이 당연히 맞겠죠. 반도체 수주가 발생을 그렇죠. 하면 예. 전공정의 수주 물량이 먼저 발생을 하고 후공정이 그다음에 제품이 완성된 뒤에 후공정단에서의 수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장에서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재가. 네. 한솔케미칼을 비롯해서 소재주의 종목들이 최근 흐름에서 버티고 조정받고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최근 내에서의 고점을 아직 돌파 직전 단계이긴 하나 돌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소부장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전공정 단에서의 종목들은 현재 흐름의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장비주들은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아직까지는 조정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후공정단의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소부장 내에서 소재 관련주들에서 먼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장비, 후공정 이렇게 넘어가는 타입으로 진행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터닝포인트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첨단 공정 부분이거든요. 3나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내년도에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데 역시 이와 관련된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부장의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 움직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으나 제가 관심 갖고 바라보는 종목들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랄든지 또는 소재에서는 TS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내년도 흐름에서는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내의 종목으로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